네, 하락 출 국내 증시 이제 오늘은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일섭 전문가님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부터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아무래도 9%대 물가 쇼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제외한 3대 지수는 다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강보합 수준 정도로 네. 끝났습니다. 네. 아주 급반등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역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네. 가장 침체권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경제가 완전 부러지거나 뭐 디플레이션 같은 심각한 상황에 도래하지 않는다면 이제 저점을 다지고 있는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몇 년 안팎으로 굉장히 뜬 기업이고 약간 스타긴 하나 네. 그만큼 변동성이 심해서 아직까지는 나스닥의 10위 안에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진중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테슬라가 물론 굉장히 상승을 할 때는 신나게 상승을 해서 주가를 받쳐주지만 이런 식으로 흔들리게 될 때는 또 뭐 지금 굳이 테슬라 때문만이 아니라 전체 종목이 흔들리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네.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로 대변되는 시대의 흐름을 주도한 이 업체들의 움직임이 흔들림이 심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 나스닥 같은 경우가 극심하게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다우랑 S&P 500에 비해서 나스닥이 흔들림이 심한 게 전기차 시장을 대변하는 테슬라와 네. 코인 시장을 대변하는 엔비디아가 둘이가 짝으로 굉장히 흔들림이 심하면서 나스닥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흔들림보다는 착시 효과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지금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이래서 전 종목이 빠지긴 하지만 네. 특히나 그 두 종목이 흔들림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제 실수를 회복을 했으나 역시나 CEO 리스크, 네. 앨런 머스크를 좋아하시는 팬들도 많고 앨런 머스크가 물론 단기간에 이룩한 업적도 대단합니다. 네. 하지만 그런 어떤 CEO로서는 약간 경솔할 수도 있는 발언, 우리가 뭐 친구라던가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어떤 연예인의 느낌으로는 굉장히 좋으나 그런 연예인이라던가 그런 컨셉은 아니고 자기의 그냥 스타일이겠죠. 네.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그 경영 전반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주가의 움직임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지금 트위터도 인수한다고 했다가 안 인수한다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런 말을 아예 안 하고 지나갔으면 지금 뭐 전기 자동차의 어떤 뭐 실적 둔화, 뭐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뭐 테슬라의 직원을 뭐 자르고 이런 거에만 영향을 받을 거를 플러스 알파로, 이건 플러스 알파가 아니지 마이너스 알파로 괜히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괜히 트위터 그 인수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칠 것을 지금 트위터 이슈가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미쳐버리게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CEO 리스크가 있는 거죠. 연예인같이 행동하는 게 우리가 그냥 바라볼 땐 되게 좋은데 그게 주주가 돼버리면은 네.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불안 요소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테슬라의 주가는 시가총액은 지금 10위 안에 드는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하나의 테슬라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나스닥의 주가까지 이제 영향을 미쳐버릴 정도로 됐으니 좀 그쵸 뭐 앨런 머스크는 자기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대신에 이제 원래 이제 그냥 진중한 스타일로 꾸준히 영업을 해왔던 그런 반도체 회사들의 반등이 네. 좀 눈에 돋보였습니다. TSMC가 그동안 하락을 하면서 대만 증시의 시가총액 1위가 TSMC이기 때문에 네. 대만 증시도 하락을 했었고 ADR로 상장된 TSMC의 그 뉴욕 시장의 주가도 하락을 했었는데 반등이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23 그리고 후속 모델에 아무래도 최대 고객사가 될 퀄컴 왜냐하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퀄컴이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ASML, 네덜란드 ASML, 지금 삼성전자와 TSMC가 꼭 필요하라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도 반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조금 반등을 하면서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지수 중에 유일하게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뭐 인터넷 플랫폼 기업, 바이오 업체가 합쳐져서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았고 아까 말한 그런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다는 건 나스닥에 포함된 반도체 기업들은 선전을 했고 반등을 했지만 뭐 테슬라를 비롯한 약간 변동성이 심한 주가들의 움직임 때문에 나스닥의 주가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속한 반도체 기업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반등의 영향권에 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대표적이었고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시대의 흐름을 주도했던 업체들이 흔들리거나 완전 그 나락으로 가면서 다우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악재가 엄청나게 심각할 것만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거는 좀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지만 나스닥 지수만 보고 왜냐하면 서학개미 여러분들이 투자한 대부분의 시가총액 그 10위 안에 드는 투자 상위 종목이 대부분 나스닥에 있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한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상위에 있으니 아무래도 나스닥에 관심을 갖고 그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언론에서도 그걸 많이 찾아보게 되고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제일 주가가 안 좋은데 거기에 관심이 꽂혀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뭐 경기도 안 좋고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다가 이제는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모든 악재가 나스닥처럼 돼서 전 세계 증시가 나스닥처럼 다 망가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것이 들고 있는 건 아닌가. 착시 효과는 좀 지워야 된다. 네. 너무 긍정적으로 뭐 여기서 정확히 바닥이라고 확정을 짓고 무슨 올인을 할 수는 없지만 나스닥의 착시 효과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외하고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던 점 복귀를 좀 해주셨고요. 여기에 테슬라 이제 주가도 좀 짚어주시면서 CEO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도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대만 TSMC와 삼성전자의 최대 고객사가 될 퀄컴 등이 좀 반등했다는 소식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덜란드 ASML 등도 반등했다는 소식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이 좀 됐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나스닥 지수 등에 대한 착시 효과는 조금 배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해서 테슬라와 또 CEO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어제도 트위터 주가는 7%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머스크와 관련된 소송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외국계 그 기관에서는 트위터가 만약에 머스크가 철회를 한다면은 기업 가치를 별로 좋게 봐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급등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시장은 그냥 이것 자체를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앨런 머스크의 성향 자체가 그동안 뭐 사실 그걸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뭐 예를 들어 푸틴한테 대결을 신청해서 크렘린궁 그 트위터에다가 대결 신청을 보낸다든가 네. 이런 거는 뭐 CEO 입장에서 뭐 아무리 스티브 잡스가 괴짜라고 했어도 스티브 잡스가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과연 푸틴한테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1대1 결투 신청을 할 정도로 괴짜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정말 10차원적인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트위터가 뭐 그 외국계 기관에서는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그 거대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인수를 해준다는 설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게 안 한다고 해버리면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그게 반대로 오히려 그런 리스크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서 주가는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트위터에게는 뭐 인수를 하던 말던 뭐 다른 기업의 인수를 나중에 인수가 되던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현재 테슬라가 인수를 한다는 거는 이건 그냥 악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안 한다는 게 악재가 된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게 없어진 게 그냥 호재가 된 거예요. 트위터는.
뭐 트위터가 지금 뭐 운영이 사실은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틱톡한테 밀리고 네. 트위터 같은 경우에 어떤 수익 모델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익 모델을 찾아서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수익 모델을 못 찾아가지고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사실 누가 인수를 해서 키워주면 좋겠지만 그 대상이 저기는 아닌 거죠. 네. 테슬라는 그냥 시끄러우니까 테슬라한테 인수되면은 물론 자본력으로 뭐를 다른 방향으로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그런 기대감보다는 혼란스러움,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시장은 더 판단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랐다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트위터 주가 관련된 이야기 좀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시끌시끌했던 이 머스크 인수설이 이제는 소송으로 좀 치닫으면서 어느 정도 트위터가 좀 이렇게 머스크에서 빠져나왔던 이런 안도감에 좀 주가가 7% 급등하지 않았나 이런 의견도 한번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좀 이슈도 체크해 봤는데 국내 증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장한 지 20여 분이 좀 지난 상황인데요. 현재 출발은 하락으로 좀 출발했습니다. 어제장과는 좀 반대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눈에 띄는 거는 코스맥스네요. 갑자기 코스맥스가 그룹 전체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시장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요즘은 사실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지금 보니까 오하이오 공장 철수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 지금 급락을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드 보복 이후에 네네.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그러다가 결정타로 코로나19를 맞아버린 거죠. 안 그래도 중국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방해 공작을 피면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의 설 자리를 막 뺏으면서 자기네 C뷰티를 막 띄우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면세점이 닫혀버리니까 이제 완전 결정타를 맞고 떨어진 거죠. LG생활건강 거의 상장하고 나서 단 한 번도 떨어진 연도가 없었는데 최초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했고 네. 그런 와중에 코스맥스도 어떻게 보면 덩달아 떨어졌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코스맥스는 차이나 뷰티 성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빠져야 되는가 싶거든요. 네. 물론 아모레퍼시픽이나 설화수는 당연히 면세점 위주로 파니까 거기가 닫혀서 그렇다고 하는데 네네. 코스맥스는 OEM, ODM, OBM 그러니까 단순 OEM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위상이 높지만 네네. ODM, OBM으로 불러야겠죠. 근데 어쨌든 걔네가 만들어주는 게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도 들어가지만 코스맥스는 진작에 상해랑 광저우에 진출을 공장을 하면서 차이나 뷰티의 성장에 기반하는 업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나 뷰티가 뜨면 지금 우리나라는 MZ세대라고 부르는데 그쪽 우리나라 MZ세대에 해당되는 네네. 그쪽 나이대 중국 애들은 애국주의라고 해가지고 다 중국 제품만 써요. 근데 코스맥스는 이미 그 바링체우라던가 지금 퍼펙트 다이어리라던가 이런 중국 제품들을 생산을 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을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장품주에 너무 그 아문이 드리워지다 보니까 도매급으로 빠진 게 너무 심하게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의 오하이오 공장을 철수해가지고 뉴저지로 본거지로 옮긴다고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어쨌든 호재로 작용을 했나 봐요. 좀 더 읽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 때문에 반등했다고 나왔지만 그 부분보다는 아까 지금 제가 말한 너무 도매급으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처럼 왕창 빠졌는데 지금 코스맥스의 주가 흐름이 역사적 전저점 항상 지지됐던 그 부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 기술적인 흐름의 플러스 알파로 너무 빠진 거 아니냐. 엔데믹이면은 화장품이 좋은 건 맞는데 그래 우리나라 한국 화장품이 C뷰티에 밀리니까 코스맥스도 그냥 한국 화장품에 속하니까 그냥 빠지자. 이렇게 해서 빠졌는데 잘 살펴보면은 차이나 뷰티의 성장의 그 열매를 맺히게 해주는 게 코스맥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과도하게 빠진 그런 부분과 이격이 줄어든 그 부분 때문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코스맥스가 올라서 반갑고요. 코스맥스도 오르고 그 코스맥스에서 기능성 식품 사업을 하는 코스맥스 MPT도
지금 코스닥에서 오르고 있거든요. 코스맥스 그룹이 오랜만에 굉장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서 뭔가 코스맥스 그 주주분들은 기쁘실 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말씀하시죠. 테슬라가 오르면서 LNF 에코프로비엠이 오르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차이나 뷰티 성장에 기반한 업체였던 코스맥스 하락 요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 하락세의 영향으로 동반으로 빠졌던 상황까지 짚어주시면서 하지만 오랜만에 이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신일섭 전문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일섭의 증시 콜센터였습니다.